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미국 월가에서 내후년쯤 전기차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 현상이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일지, 또 완성차 업체들은 이 수요 회복에 앞서서 어떤 대비들을 하고 있을지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전기차 업계가 반색할 만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일시적 수요 정체로 고전하는 가운데 2026년에는 배터리 가격 하락에 힘입어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와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최근에 골드만삭스는 작년에 킬로와트 시당 149달러였던 전기차 배터리 평균 가격이 올해 말 111달러 수준까지 낮아진 데 이어서 네네. 이제 2026년에는 82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전기차 가격이 내연차와 비슷해질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2026년에는 전기차 수요가 강력하게 살아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과거 포드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자동차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전기차 가격 하락으로 이제 경제성이 살아나서 전기차 보급이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해도 그 망설였던 사람들이 그 망설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가격 문제였는데, 맞습니다. 이 가격이 내려갈 만한 요인들로는 어떤 걸 지목했습니까? 이게 단순히 원가 경쟁에 의한 이 가격 하락이라고 하면은 뭐 배터리 가격 하락이 업계에는 긍정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네. 이 배터리 가격 하락은 이 기술 혁신과 뭐 리튬, 코발트 등 이 배터리 핵심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는 기존 배터리 구성에서 이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다 직접 셀을 조립하는 방식인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셀투팩 등으로 이제 기술 혁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여기에 리튬 등 배터리 핵심 원소재 가격이 최근 3년 내 최저 수준에 머무르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리튬 가격을 보면은 17일 기준 킬로그램당 70.5 위안인데 2022년 11월 사상 최고인 581.5위안을 기록한 이후 지금 88%가 떨어졌습니다. 예. 리튬은 이 양극재 원가 중에서 한 60에서 7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배터리셀 제조 원가의 한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이 니켈 가격 역시 톤당 16,630달러 수준으로 2022년 3월 최고가 대비 6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배터리 3원계 주요 소재인 망간이나 코발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 배터리 제조 원가에서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이 비중은 한 40%에 육박을 하는데 배터리 제조 원가 중에서도 양극재, 음극재 중 주요 소재 원가가 한 60%를 차지합니다. 네. 이 때문에 이 소재 가격 하락은 배터리 셀 제조와 이 전기차 가격 인하로도 또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가 확대할 거라는 기대감을 미리 반영했듯이 이 자동차 회사들이 새 전기차 개발에 벌써부터 뛰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유럽에서 10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고 2025년에는 약 70개 모델을 또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스텔란티스와 르노가 이 파리 모터쇼에서 저가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전기차 판매 확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스텔란티스사나 시트로엔 같은 경우는 이 가격이 23,3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만 원 정도의 전기차를 새로 선보였습니다. 네네. 내년 상반기에는 19,999유로 정도 이런 전기차 버전이 출시될 것으로 또 예고를 했어요. 네. 그리고 르노도 이제 컴팩트 전기차를 공개를 했는데 이 모델 가격도 35,000유로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요 완성차 업체 차량 이제 경량화 노력과 이 가격 하락은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차체와 부품을 한 번에 이게 찍어내는 이제 기가 캐스팅과 배터리 팩을 차량 구조물로 이제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배터리 공간을 최적화하고 무게도 줄인다는 계획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역시 이제 울산의 기가 캐스팅과 비슷한 방식의 하이퍼 캐스팅 공장을 또 건설하고 있고 2026년부터 이 하이퍼 캐스팅 공정을 전기차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네, 뭐 지금 나오는 그 가격도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닌데 이제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거군요.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정부도 좀 제도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하면
하면 좀 네. 금상첨화겠죠.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차량 및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제 등 14건의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를 지정했는데요. 네네. 이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은 전기차를 충전한 대신에 배터리 단기간에 교환할 수 있어서 이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지고요. 네. 소유권이 분리되기 때문에 높은 전기차 구매 가격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크게 낮아지는 효과를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배터리 기술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개선이 돼서 주행거리나 전기차 성능 같은 경우는 이미 내연 기관차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다. 만약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성숙함에 따라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전기차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업계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 잔액 3조 원 돌파. 이 은행들이 가계대출로 빌려주고 못 네. 받는 돈이 근한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은행권의 이 가계대출 연체 잔액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20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에서 발생한 연체 잔액, 그러니까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 된 금액이 약 3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예. 작년 2조 9,700억 원과 비교해서 약 10.7% 급증한 수치이고요. 네. 지난 이제 2013년 9월 말 기준 3조 9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네. 했는데 뭐 고금리 상황이 생각보다 워낙 길어진 측면이 있었죠. 맞습니다. 뭐 고금리 장기화를 은행에서도 이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네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 고금리 환경이 단기간에 해소되지도 않고 내수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 금융 비용 자체를 감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돼서 또 실물 경제에 반영되는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하향 추세에 있던 이제 시장 금리는 오히려 하는 인하 결정 이후에 또 반등하기도 했고요. 이 시장 금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은행채 금리 같은 걸 네. 말하는 걸 텐데, 그렇죠. 네, 이런 시장 금리가 이제 거꾸로 역행을 하면서 네. 기준 금리 인하 효과를 좀 깎아먹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방침에 따라서 이 은행권이 뭐 기준금리랑 다르게 이제 가산금리 조정을 통한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는 만큼 당분간 이제 차주들은 금리 하락 기조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 주택담보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보면 이게 68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은행권에서는 이 주택 매매 증가, 거래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대출이 또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연체 금액도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 한국은행에서도 이 지난번 금리 인하를 이 매파적 금리 인하로 밝힌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많고요. 예. 가계대출 규제도 이 주택 가격이 안정되기 전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체 잔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은행권 분위기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10월 수출 3% 감소, 반도체는 36% 증가. 올해 수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는데 네.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주춤해졌나 봅니다. 네, 오늘 그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나왔는데요. 이게 한 327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가 줄었습니다. 네네. 올해 들어서 수출액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감소세를 나타내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예. 이게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이제 1% 늘었는데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일수가 12.5일로 작년보다 0.5일 뭐 좀 적기는 했습니다. 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10월도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수출액만 봐도 조업일수 영향이 좀 있긴 했으나 대부분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가 3.3% 감소했고 철강 제품이 5.5%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석유 제품이 무려 40% 감소해서 이 침체 분위기를 보였고요. 네. 선박이 16.2%
20%, 무선 통신기기가 21.7% 등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수출 산업이 힘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우려가 커졌던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제 36.1% 수출이 늘었고요. 월간 반도체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주변 기기도 15.6% 증가했고요. 주요 국가별로 한번 보면은 미국과 EU, 일본으로의 수출이 줄고 중국, 베트남, 대만 등의 아시아 쪽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나마 뭐 반도체 때문에 선방을 네.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수출은 그렇고 이제 수입 실적은 어떻게 나왔죠?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은 337억 7,500만 달러로 10.1% 줄었어요. 네, 원유가 25.5% 줄고 석유 제품이 13.2% 감소했고 기계류 등 수입이 줄었습니다. 반면 반도체가 0.8% 증가했고 가스가 9.1%, 반도체 제조 장비가 31.3% 수입이 증가했고요. 네,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 EU로부터의 수입이 줄었고 일본,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그러니까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800만 달러 적자였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 흑자였는데 지금까지만 보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월간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이 지난달까지 1년 4개월째 흑자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적자로 돌아설지도 좀 시장의 관심사예요. 네, 정부는 이제 아직 뭐 이달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이 양대 수출 품목에 견조한 성장세로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가 이어지고 무역 수지도 뭐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구조조정 본격화, 조직 개편 진행. 이 NC소프트가 상반기에 네. 이어서 이제 또다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NC소프트가 전직군 사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NC소프트는 최근 인력 감축을 이제 중심으로 한 구조 조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구성원들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개발 지원 조직을 대상으로 진행된 권고 사직과 달리 이번 구조 조정은 이제 게임 개발과 이제 운영 조직에 소속된 직원 상당수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네, 그리고 권고 사직과 함께 이제 희망퇴직을 받는 방안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네, 희망퇴직을 NC소프트가 시행한 게 지금 2012년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요. NC소프트는 작년 말 박병무 공동 대표를 영입한 직후에 강도 높은 경영 쇄신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올해 1월에는 자회사 엔트리브 소프트를 폐업을 했고 박 대표가 정식 취임한 올해 4월부터는 기개발 지원부서에 소속된 직원을 중심으로 권고 사직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네, 인력 구조 조정은 이제 그렇고 네. 이제 사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재편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AI R&D 조직과 신작 개발팀에 대한 대대적인 이 분사를 추진했어요. NC소프트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NC AI, 스튜디오 X, 스튜디오 Y, 스튜디오 G 등 이제 4개 자회사를 물적 분할을 통해서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자회사들이 원래는 사업부였는데 이 사업부별로 이제 담당하던 사업을 분사를 통해서 전문성과 효율성,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규모 구조 네. 조정에 나선다라는 건 이제 아마도 이제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라는 방증이겠죠. 맞습니다. 결국 뭐 수익성이 좋지 않으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이제 88억 원에 불과했어요. 이게 간신히 적자를 면한 것이고요. 이게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력 상품인 리니지 모바일 게임 3부작의 매출 감소가 꼽힙니다. 네, NC소프트 작년 매출의 67%를 차지한 이 모바일 게임 매출액이 재작년 대비 38%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후속작들도 부진을 거듭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이 이제 매출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뭐 올해 6월 선보인 난투형 대전 게임 배틀크러쉬하고 RPG 호연도 기대치 이하의 성적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